우리 아까 37번까지 했죠? 자, 38번은 실효성 확보수단 전반에 대해서 묻네요. 이것저것 섞어서 묻는 것 같아. 자, 우선 1번 키워드가 이행강제금이죠? 자,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어떤 강제하는 조치가 있지? 근데 강제로 국민에게 뭐 권리를 침해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거 원칙적으로 다 행정소송으로 싸울 수 있어. 처분에 해당하는 조치는. 근데 법에서 행정소송 말고 다른 재판 절차에 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면 소송으로 행정소송은 아닌 거야. 그 다른 절차로 가야지. 그런데 1번에 이행강제금 나왔지? 근데 그 앞에다가 같이 붙여. 건축법이 정한 이행강제금. 응? 그 법까지 같이 해야 돼.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이 두 종류가 있어요. 저 두 가지 공부해야 돼. 하나는 이제 지금 말한 그러면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하고 그 다음에 이 농지법이라고 또 있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하고 이게 조금 이제 국민이 이 이행강제금 부과에 승모 못한다, 위법이다 이게 싸우는데 이 농지법이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다른 절차를 따로 정해놨어요. 행정소송 말고 상대방이 승복 못하면 행정기관에 이의제기를 해라. 그럼 이의제기하면 행정기관이 이행강제 부과한 건 없어지고 행정기관이 이제 지방법원에 통보. 그래서 지방법원이 별도의 재판 절차로 재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의 재판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법에 이거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그렇게 다른 재판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이 없어요. 그럼 규정 없으니까 무슨 소송으로 싸우는 거야? 행정소송으로 싸우면 돼, 국민은. 응? 그래서 요거는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될 대상.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돼. 응? 그래서 어떤 법이 정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인가 요거 구별해야 돼. 그렇다면 지금 질문이 건축법이 정한 이행강제금이지? 그러면 별도의 재판 절차가 없으니까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여기서 첫째 끝에 항고소송은 이제 행정소송의 한 종류죠. 이게 공권력 행사 조치 대항해서 싸우는 소송을 항고소송이라고 그래. 행정소송 중에 항고소송 제기해야 할 수 있는 거고, 이 두 번째 줄에 말하면 무슨 뭐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 이게 이제 별도로 법이 정한 절차인데, 요게 맞으려면 요 문장이 그대로 맞으려면 건축법이 바뀌어야 돼. 농지법으로 바꿔놓으면 맞는 말이 돼. 근데 건축법이 정한 이행강제금은 그냥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거예요. 응? 그래서 1번 X가 됐고, 그 다음에 2번은 무슨 단어가 딱 나왔어? 나 다 필요 없고 무슨 단어? 통고처분. 그럼 결론이 뭐야? 통고처분은 뭐 경찰서장이 부과하든 세무서장이 부과 다 이거 별도의 그 상대방 승복 못하면 뭐 하면 돼? 낼 필요도 없어. 납부 기한 지나도 납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기간 지나면 행정기관이 부과한 통고처분은 없어져 버리고 이제 검찰에 고발 들어가고 해서 별도의 형사재판 절차로 자동 진행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통고처분은 두 번째 줄 끝에 뭐예요? 행정쟁송,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합쳐서 부르는데 뭐 줄여 말하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첫째 끝에 뭐야? 먼저 범칙금을 내고 나서 낼 필요가 없어요. 납부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돼요. 지금 자동으로 뭐야? 고발 들어가서 형사소송 절차로 이행이 된단 말이야. 그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의가 있는 자는 이제 승복 못 한다는 거지? 납부하지 않고 있으면 되고,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별도의 고발 및 형사소송 절차로 이행돼서 거기서 이제 받으면 되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딱 줄여보면 통고처분 행정소송 할 수 있다잖아. 간단히 얘기하면. 응? 통고처분 행정소송 대상 아니라는 것만 알면 다 틀렸다고 알 수 있는 거지. 통고처분은 맨날 물어보는 게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느냐 아니냐 맨날 물어보는 거야. 응? 그 다음에 3번. 이거 참. 키워드는 세무조사 결정. 그러니까 세무조사는 당연히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고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니까 소송 대상이 됩니다. 세무조사 조치. 근데 세무조사 하기로 결정만 내려도 세무조사로 결정만 내려도 국민에게는 여러 가지 세무조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의무가 있고 또 이게 세무조사 결정이 내려진 단계에서 앞서 이거 잘못됐으면 다투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길어. 인정하는 이유가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길고 결론은
세무조사 결정도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앞두고 외우는 세무조사 결정 처분이다. 행정소송 대상이다. 세무조사 결정. 그래서 그 문장 그대로야. 이게 핵심 결론이야. 납세 의무자의 권리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 조치다. 그러니까 처분이다. 행정소송 대상이다. 3번 정답. 세무조사 결정 되게 자주 물어봐요. 요 파트에서만 물어보는 게 아니야. 행정소송 가도 소송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닌지 물어볼 때 자주 등장하는 거야. 그 다음에 4번은 우리가 밥 먹기 전에 했네. 여기 보면은 세금 부과의 근거가 없는 위헌 결정이 이미 내려지고 난 이후에 세금 안 낸다고 강제징수 들어가는 거 이거 묻는 거야. 그거 못하는 거라 그랬지? 하면 위법이고 무효인 조치로 본다 그랬지? 근데 끝에 가서 족법하다 그랬잖아. 위법인데, 그죠? 위법이고 무효인데, 그죠? 그래서 X가 됐죠. 자, 정답 3번이었고, 자, 이제 자꾸 나왔던 게 반복되고 하니까 확인하면서 넘어가면 돼. 자, 39번은 이행 강제금 있어요. 이행 강제금. 자, 1번 익숙하지? 우선 이거 딱 볼 때 이행 강제금은 형벌이 아니야. 벌이 아니니까 형벌하고 같이 부과해도 되죠? 병과해도 된다. 이꼬로 이중처벌 아니다. 응? 5. 그 다음에 2번은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돈을 부과하는 거죠. 압박용으로. 이게 맞는 거지. 장래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수단이다. 응? 3번은 뭐 건축법상 이행강제 물어보는데 건축법 여기는 건축법이 붙건 아니건 이행강제금은 다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의무다. 따라서 부과받은 사람한테만 그 의무가 있는 거지 상속인에게 승계되고 그러지 않는 거죠. 부과받은 사람이 납부 안 하고 사망한 상태에서는 이행강제금 행정소송 재판 종료. 그걸로 끝이야. 그죠? 아까 나왔죠? 자, 그래서 일신전속적 맞습니다. 자, 4번은 뭐냐면 4번의 키워드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만약에 땅을 샀어. 땅이나 건물을 샀어. 집을 사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내 땅이다, 내 건물이다. 이제 그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응? 등기소에. 근데 보통 뭐 개인이 안 해. 이제 법무사라고 그 전문 자격증 가진 사람한테 돈 주고 되게 맡기죠. 매매 계약할 때 그냥 다 맡겨서 잘 모르는데 또 돈 아끼려고 자기가 하는 사람도 있어. 어쨌든 법에 의하면 땅이나 건물이나 부동산을 사면 자기 소유로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내에 등기를 하도록 법이 정해놨어요. 근데 그 기간 내에 등기를 안 하면, 등기해야 될 의무를 이행을 안 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응? 근데 이행 강제금이라는 건 어느 때 부과하는 거야?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을 때 부과하는 거죠. 이행하면 그러면 이행 강제금 부과할 대상이 없는 거지. 이행 강제금 이 의무를 이행하면 이행 강제금 부과 못 하는 거야. 응? 그럼 여기서 4번 질문은 뭐 이행강제금 부과했대요, 안 했대요? 아니,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했대요, 안 했대요? 응? 했죠. 첫째 끝에 보면 등기 신청을 했대요. 등기 신청을 했다는 게 등기해야 될 의무를 이행했다는 거야. 근데 핵심은 법으로 정한 의무 이행 기간이 지나서 했대, 의무 이행을. 근데 법으로 정한 의무 이행 기간이 지나서 의무를 이행했든 그 전에 했든 어쨌든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했다면 더 이상 이행강제금은 부과 못하는 거야.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의무를 이행했다는 게 중요해. 응?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서 이행했든 그럼 원래는 행정기관이 이때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어. 상대방이 법이 정한 의무 이행 기간 지났고 바로 부과했으면 그 상대방이 늦게라도 의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면 그때는 이행강제 부과한 거 적법이야. 근데 상대방이 의무 이행할 기간이 지나고도 한참 지났는데도 부과를 안 하고 있는 통에 상대방이 싹 그때 의무를 이행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의무를 이행한 이상은 이행강제 부과를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또 나올 테니까 봅시다. 4번. 어쨌든 의무 이행 기간이 지나서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의무를 이행한 이상은 이행강제 부과할 수 없다. 응? 5가 잇따라서 X가 된 거예요. 응?
그래서 4번이 답이 됐어요. 그 다음에 40번 다시 가서 이제 순서가 막 바뀌어서 막 나오죠. 이제 과태료 부과 질서 위반의 규제법. 자, 2번 2명 이상이 위반 행위를 같이 했어. 그죠? 그러면 하나의 위반 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각자가 위반 행위를 한 거로 보고 본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 뜻은 위반한 사람 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뜻이죠. 자, 1번 맞고요. 2번. 자, 과태료 부과될 위반 행위를 질서 위반 행위라고 하는데 질서 위반 행위를 했다고 해서 국민한테 벌 주는 과태료라는 벌을 주려면 법률에서 이런 위반 행위라면 과태료 부과한다. 법률에 정한 위반 행위. 법률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법률에 따르지 않아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과태료 부과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법치주의 원칙상 당연한 거잖아. 국민한테 강제로 불이익 주는 주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죠. 그래서 2번 문제였고 이것도 법 규정이에요. 질서위반규제법 법률 조항 그대로고 3번에 3번이 잘못됐는데 우리 당사자는 과태료 재판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법원이 과태료 부과 여부 결정하는 재판을 했어. 근데 거기에 승복을 못하면 상급법원에 다시 결정해달라고 즉시 항고할 수 있어. 여기까지 문제 없어. 이거 나왔었죠? 이렇게 즉시 항고라는 거 상급법원에 다시 결정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그 두 번째 줄 이미 법원이 내린 결정 상급법원의 결정 나오기 전까지는 효력이 멈추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규정이.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응? 그 말은 뭐야? 지금 과태료 부과하는 재판 결정 나왔지? 이 결정 나왔는데 승복 못한다고 즉시 항고를 하면 이미 내려진 법원의 결정 정지된다고. 효력 정지. 그러니까 징수 못하는 거야. 상급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응? 그래서 요거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라고 법이 명시해놨어요. 응? 조심. 그래서 3번이 답이고 4번은 뭐야? 익숙하죠? 응? 과태료 부과해놓고 5년 동안 징수 안 하면 징수권 없어진단 말이죠. 네, 5년 소멸시. 자, 3번 답이고 41번 이번에는 행정조사. 옳은 거 같은데 행정조사는 사실행위 형식으로만 우리가 이제 법학에서 쓰는 용어로 법률행위 또는 법적행위와 사실행위 이런 구분이 있죠. 우리가 법률행위 내지 법적행위란 건 상대방의 권리나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를 법적행위, 법률행위라고 해요. 권리 의무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그와 반대로 사실행위란 건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하지만 그 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아무런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유형의 행위를 사실행위라고 해요. 응? 그래서 그러면 행정기관이 장래 정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 자료를 조사한다. 이 행정조사가 꼭 이렇게 사실행위 방식으로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법률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세무조사도 행정조사인데 이건 강제로 상대방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너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해라 하고 강제로 의무를 부과하고 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행위 방식으로만 행해지는 게 아니라 법적행위 형식으로도 행해집니다. 우리가 법적행위로서 상대방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법집행위, 행정행위 방식으로도 행해집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사실행위 형식으로만 때문에 틀린 거죠. 응? 사실행위 형식으로도 그러면 상관없어요. 만 때문에 X가 됐어요. 응? 법적행위나 사실행위 방식으로 다 가능합니다. 2번은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하는 조사를 임의조사라고 그랬지. 임의조사는 법에 근거 없어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틀렸죠?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하니까 X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여기 문제 풀다 처음 나왔죠. 끝에 가면 현장조사. 응?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현장에 나와서 조사할 때 시간의 제한을 두고 있어요. 원칙은. 언제부터? 낮에 하려는 거예요. 원칙이. 해가 뜬 뒤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하래. 낮에 조사를 하래. 근데 그걸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를 두고서 말하면 야간, 밤에 조사할 수 있는 거. 어떤 경우가 있을까?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이게 밤에 영업하는 곳은 밤에 가서 조사할 수밖에 없어. 영업시간이 밤 시간이 없어는 밤에 조사해. 나이트클럽에 청소년 출입시켜서
영업하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밤에 가야지, 영업시간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예외를 두지. 밤에 영업하는 곳일 때, 또는 밤에 조사를 안 하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뭐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이런 때는 예외적으로 야간에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상대방 조사받을 대상자가 나는 낮에 뭐만 바쁘니까 야간에 조사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야간에 조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때 시간, 원칙은 주간에 조사하는 거지만 외적으로 야간에 조사하는 게 허용될 수 있다. 사유가 있어요, 법으로. 그럼 3번, 동의가 있다든지 또는 첫 번째, 동의가 있는 경우는 야간에도 조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죠. 응? 그래서 맞고요. 그 해설에 보면 세 가지 야간에 조사할 수 있는 사유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동의, 두 번째는 업무 시간이 야간인 곳, 세 번째는 야간에 조사 안 하면 증거 인멸 등으로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어요? 자발적인 협조 얻어서 하는 조사인데 조사에 응할 것이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어. 그럼 뭐 한 거로 본다? 대답 없으면 거부로 본단 말이에요. 거부. 근데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끝에 동의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것만 바꾸는 거죠. 거부한 거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사귀자 했는데 상대방이 대답 없으면 거부로 봐야 돼요. 응? 자, 그 다음에 42번. 역시 과태료 부과, 질서 위반 행위. 옳은 거 고르래요. 자, 1번 지금까지 푼 문제들이 처음 나왔는데, 자, 뭐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과태료에 관한 재판 뭐 이런 거 절차에 관해서 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라는 법이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법, 저 법에서 다 이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에서 제각각 다르게 정해놨어요. 너무 혼란스러워. 그래서 이거 너무 혼란스러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라고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통일된 법을 새로 만들었어. 그렇게 만들면서 어떻게 했어? 이제부터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만들어진 이후부터는 이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하고 다르게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더라도 다 그 무시. 다 이제는 뭐로 한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정한 대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번 어때? 응? 여기에서 두 번째 줄에 끝에 후자가 무슨 법을 가리켜? 다른 법률을 가리키나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을 가리키나? 응? 여기서 보면 첫째 끝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먼저 나오고 둘째 줄 앞머리에 타 법률, 이게 나중에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후자가 지칭하는 건 다른 법률을 말하는 거야. 다른 법률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다른 법률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전자, 말 바꾸면 전자, 이 꼴은 뭐야?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르는 겁니다. 응? 틀렸죠? 응?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우선하는 거로 돼 있어요. 응? 그래서 1번 X.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나왔죠? 포인트는 어디야? 두 번째 줄에 가장 중한 과태료 하나만 부과하는 걸 원칙으로 하죠. 가장 중한. 그 다음에 3번은 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할 수 있는 건가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어요? 벌이잖아. 벌은 고의 과실 없으면 부과 못한다. 3번 틀렸죠? 고의 과실 요하지 않는다. 고의 과실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 X. 위반자의 고의 과실 없으면 부과 못한다. 3번 틀렸죠. 2번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옳은 거. 4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응? 자, 과태료에는 소멸시효가 없나요? 5년의 소멸시효가 있잖아. 과태료 부과한 후 5년 동안 징수 안 하면 과태료 징수권 소멸한단 말이야. 소멸시효 있는데 왜 없다 그래? 그럼 벌써 출발머리부터 틀렸죠. 5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X. 자, 그 다음에 43번 행정조사 기본법의 내용 설명이 틀린 거, 옳고 그른 거. 자, 1번 기억번은 뭐야? 원칙. 법령에서,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라고 규정이 있을 때만 조사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다만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하는 조사는 법에, 법령에 근거 없어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응?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니은은 행정기관장은 매년 다음 연도 조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요거 밑줄 쳐요. 국무조정실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 국무총리 바로 밑에 있는 자리인데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다만 이 그 행정조사 운영 계획을 제출해야 될 행정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만드는 법, 총리령이 아니라 대통령이 만든 법,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그 총리령 때문에 틀렸어요. 우리 이거 순경시험이죠? 순경시험 수준 낮아요. 네? 뭐 이상한 거 그냥 그런 거 살짝 바꿔내는 그런 문제 스타일이 아주 질납게 냅니다. 그래서 일반 국가직 지방직은 이런 거 안 바꿔요. 뭐 대통령령을 총리령으로 바꾸는다 이런 짓 안 해요. 자 어쨌든 순경시험이니까 감안하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음번 틀렸고 디귿번 틀렸어요. 셋째 줄에 보면 뭐 나왔어? 공동조사 나왔죠. 공동조사는 필수적으로 하도록 의무사항이에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할 수 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할 건지 말 건지 재량을 주고 있다는 건데 그죠? 아니야. 그래서 할 수 있다 때문에 틀렸고요. 리을은 아까도 나왔죠? 조사 마친 후에 조사 결과 확정부터 7일 내 결과를 통지해줘야죠. 근데 또 치사하긴 했어요. 이게 순경시험의 특징인데 두 번째 줄에 확정한 다음 날부터 다음이 잘못됐어요. 확정한 날부터 7일입니다. 아주 순경시험의 질 낮은 출제를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 아주 짜증나요. 왜 법조문을 이렇게 그냥 이런 어떤 판례 뭐 이런 일반론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잘 안 내요. 그냥 조문 갖다 놓고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수준 낮게는. 그러니까 그 감안해야지. 자,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4번을 보면요. 다시 과태료로 돌아왔습니다. 자, 과태료 적절한 거 길 1번 조금 아까 했네요. 다른 법률의 과태료에 정하고 있는 거하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정하고 있는 거 다르다. 어느 법 따른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근데 거기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다른 법률 틀렸죠? 둘째 줄에. 그 다음에 2번은 틀렸죠? 고의가 실이 없는 위반행위는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돼야 되는데 부과한다고 돼 있어서 X고 3번은 둘째 줄에 어디가 됐어? 가장 센 거, 가장 중한 과태료 하나만 부과한다고 돼 있는데 합산해서 부과한다 그러니까 틀렸죠? 결국 4번이 맞죠? 과태료 기한 내에 납부도 안 하고 이의제기도 안 하면 연체이자 가산금 몇 프로? 3% 물린단 말이야. 그래서 4번이 정답. 그죠? 아까는 100분의 10으로 냈었죠? 100분의 3이 3%가 정확합니다. 4번입니다. 자, 45번 대집행입니다. 옳은 거 올라라. 자, 이제 익숙하죠? 법에서 뭐뭐 하지 마라 이게 금지해 놓은 규정이 있는데 그걸 위반한 상태가 생겼다. 그러면 그 금지 규정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당연히 도출된다 아니다? 아니다. 따로 시정명령 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따로 있어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당연히 추론, 당연히 도출돼 나오는 거 아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1번이다. 그죠? 자, 2번부터는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말만 길어. 핵심인 첫째 줄에 상대방 국민이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는데 법에서 행정기관으로 대집행 방법을 쓰도록 해놨대요. 그럼 대집행 방법을 써야지. 행정기관이 스스로 강제하는 방법을 써야지. 그건 내버려 두고 법원에다가 해결해달라고 민사소송 청구하는 거 안 된다 그랬죠? 근데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결론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X고 3번은 자 3번의 키워드는 두 번째 줄에 사용 중지 의무입니다. 끝에 중지 의무. 자, 뭐 어떤 건물을 자양내식장으로 사용하지 마라. 사용 중지 의무. 이거 대집행 대상이 될까요?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지만 중지 의무의 뜻을 가만히 있어. 하지 말라는 의무잖아요. 중지 의무. 중지 의무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부작위 의무야. 하지 말라는 의무. 부작위 의무는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누가 대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체성이 없어요. 대신할 수 없는 의무니까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는 의무죠. 근데 행정기관도 착각. 너 이거 계속 사용하면 대집행하겠다? 대집행의 대상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대집행하겠다고 하니까 위법이라고 판결 나온 겁니다. 응? 그래서 자, 키워드는 사용 중지 의무, 비대체적 의무, 대집행 대상 안 된다. 된다 그랬죠? X. 4번은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 특정돼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다 그랬죠? 대집행 계고장, 상대방한테 계고장에는 좀 덜 썼어요. 제대로 명확하게 안 썼어도 대집행 계고장 보내기 전이나 후에 상대방한테 별도로 보내진 문서에 이게 철거할 부분이 명시돼 있으면, 그죠?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랬죠 아까? 따라서 계고서에 의해서만 반드시 특정돼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틀렸고 정답은 1번이었고, 그 다음에 46번 오랜만에 즉시강제 나왔습니다. 자, 틀린 거 오라는데 1번에 보니까 우리가 행정강제라고 하는 게 이제 강제집행하고 즉시강제 두 가지를 묶어서 말하는데, 행정강제는 원칙적으로 평상시에 급박하지 않으니까 국민한테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할 기회를 주고, 불이행하면 그때 이제 행정이 강제하는 강제집행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 급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사전에 의무 부과 없이 바로 강제 들어가는 즉시강제는 예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강제집행 원칙, 즉시강제 예외적. 응?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요. 예. 자, 즉시강제도 아무리 급박해서 강제할 때도 법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즉시강제의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첫째 줄 중요해. 즉시강제도 실정법, 즉 성문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응? 아무리 급박하다고 해도 법에 근거 없는 강제는 안 돼요. 즉시강제도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줄에 급박해야 됩니다. 응? 급박한 상황. 그래서 이게 다른 수단 갖고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고, 이럴 때만 강제할 수 있고 즉시강제할 수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 정도로 강제를 행사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고. 3번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해서 하나의 통일된 법으로 정해놓은 건 없어요. 일반법 없어요. 이 법, 저 법에 제각각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다 정신착란자, 난동불인자 강제 보호 조치할 수도 해놨고, 아까 게임 음반, 게임물, 비디오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렇게 불법 게임물 그 현장에서 즉시 수거 폐기하도록 해놨고, 소방기본법은 소방차 진입해야 되는데 장애물 있으면 소방기본법에서 즉시 강제 제거 조치할 수도 해놨고, 이런 것들이 개별법들에서만 규정을 다 제각각 두고 있지 통일된 법으로 정해놓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맞아요. 응? 그러면 4번이 마른 길인데, 우리 아까 나왔죠? 불법 게임물 현장에서 수거 폐기하는 거, 이거 성격은 즉시 강제라는 조치고, 이거는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조치로 본다. 응? 그래서 근데 마지막 가면 어떻게 돼요? 응? 넷째 줄에 즉시 강제 조치를 취할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그럼 영장 사전에 발부받고 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잘못했죠? 거기가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사전에 영장 받지 않고 해도 헌법 위반이 아니다 라는 게 헌법재판소 결정이에요. 그래서 그 4번 끝에가 틀렸습니다. 응? 그 다음에 들어가면 다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응? 자, 이행강제금. 예. 자, 1번 첫째 줄 끝에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면, 그럼 다른 말은 뭐야?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의무 이행하면 이행강제 부과할 수 있는 거야? 이제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이 의무를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의무를 이행을 안 하다가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는데, 안 하니까 행정기관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너 언제까지 돈 내. 부과했어. 부과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부과하니까 이 사람이 뒤늦게 그 다음에 부과받고 의무를 이행을 했대요. 응? 그치? 그러면 의무를 이행한 이상 이게 이제 그 뒤에는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죠.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못하죠.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응? 그런데 이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이행강제금 먼저 부과한 거 있었지? 이거는 상대방 내야 돼요. 의무 이행 전에 부과된 건 상대방 납부를 해야 돼요. 안 내면 강제 징수 들어가는 거야. 재산 압류하고. 그래서 거기 이 건축법에 이렇게 규정했어. 자, 의무를 이행하면 허가권자, 즉 행정기관은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제 못하는 거예요. 중지하되 이미 그에 앞서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걷도록 돼 있어요. 1번 5. 그 다음에 자, 2번은 말은 긴데 첫째 줄에 보면 장기간 상대방 국민이 의무를 이행 안 했어요. 장기간 의무를 이행 안 하다가 이행을 안 했는데 두 번째 줄에 보면 그 의무 장기간 그 의무 이행 안 하는 장기간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대. 이 말은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기관에 안 줬다는 거야. 안 주고 있다가 뒤늦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그런 사정이 있었대. 그렇다면 상대방이 아마 어떻게 의무를 이행하다가 이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을 쭉 계속 안 했는데 이 중에 어떤 기간만큼은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기관에 부여를 안 했다는 거야. 이 부분까지 의무 이행 안 했다고 전체 다 묶어갖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요 부분은 빼야 된다는 거야. 빼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대해서 이행 안 한 거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2번 어떻게 돼? 응? 그러면 결국은 셋째 줄 끝에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 기간, 그 기간에 대해서만큼은 이행강제금 부과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지. 응? 근데 그것까지 묶어갖고 한꺼번에 다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그 의무 이행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기간만큼은 빼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기간 부분에 대해서 부과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어요. 이행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기간까지. 자, 이것도 말만 길지 핵심은 이제 마지막 줄에 그게 할 수 있다냐 없다냐 요거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응? 2번이 틀렸고 3번은 뭐 그렇게 길어? 응? 문장이 되게 길어. 그죠? 자, 읽어보니까 핵심은 첫째 줄에 의무의 내용을 초과. 그러니까 상대방 국민이 이행해야 될 의무는 상대방 국민이 이행해야 될 의무는 요만큼까지인데 원래 행정기관이 상대방이 이행해야 될 의무보다 더 많이 이만큼 이행하라고 부과하고 이랬다는 거지. 그래서 상대방이 이행해야 될 의무 내용을 초과해서 너 의무 이행 안 했어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그 이행강제금 부과 액수가 엄청 크겠죠? 잘못된 부과겠지? 그렇게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면 그 초과 정도가 근소하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 마지막 다섯째 줄 끝에 이행강제금 부과 역시 위법이다. 아, 이게 말만 길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화시키면 상대방이 진짜로 이행해야 될 의무보다 훨씬 많은 의무를 이행 안 했다. 상대방은 요만큼만 이행하면 되는 건데 너 이만큼의 의무를 이행 안 했다. 그러니까 이만큼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거다라고 상대방한테 미리 사전 통지하고 그러고 나서 상대방이 이만큼의 의무를 이행 안 했다고 이만큼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했다면 위법이다 이거죠. 요만큼 이행 안 한 거에 대한 것만큼만 부과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5.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은 이행강제금 납부하라고 최초 독촉.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뭐 돈 내야 될 의무를 이행할 때도 아까 계고랑 똑같아. 대집행. 계고도 1차 계고, 2차 계고, 3차 계고 반복된 계고를 하지. 뭐 세금이나 돈 안 낸다고 독촉장 보내는 것도 한 번만 보내는 게 아니야. 보통 행정위원회 몇 차례 보내요. 독촉. 근데 첫 번째로 보내는 독촉만이 상대방한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거지. 둘째, 셋째 이 반복된 독촉은 기한만 연기해 주는 거로 보는 거야. 똑같은 논리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첫 번째 독촉이잖아. 그 말이 중요해. 최초 독촉. 이행강제금 납부하라고 최초 독촉하는 건 상대방한테 새로이 납부 의무를 또 부과하는 거라서 이건 저분에 해당한다. 행정소송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지방직 구급 문제 치고는
좀 길게 낸 거예요. 지문을 판례를 좀 줄여서 낼 수 있는데 길게 낸 거고. 자, 48번 옳은 거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대집행 물어봤어요. 대집행. 응? 자, 우선 알 수 있는 거 있습니다. 2번 알 수 있어요. 2번. 응? 자, 2번은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의무자가. 근데 여기서 출발점은 뭐냐면 여러분,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행정기관이 이제 상대방이 납부를 안 하면 무슨 방법을 쓰게 해놨어? 강제징수 방법을 쓰도록 법이 정해놨어요. 그걸 이제 그 말을 빼고 낸 거야. 원래 당연히 안다고 치고 행정 대집행에 들어간 비용은 상대방이 이제 부과받고 안 내면 행정상 강제징수 방법을 쓰도록 정해놨는데, 네? 그런데 상대방이 비용 안 낸다고 뭐야? 네.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상환청구. 이건 이런 방법 쓰면 안 되지. 응? 민법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행정기관에 강제징수 하면 되는 거야. 응? X. 이런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이 행정상의 강제징수 방법을 써가지고 징수하도록 해놨으니까 그 방법만 써야 됩니다. 응?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는 거 4번을 먼저 봐. 4번을 보면 거기 첫째 줄에 협의취득이라는 단어가 결정적 힌트예요. 그죠? 우리가 무슨 정부에서 공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개인 땅이 있다. 근데 정부에서 공익사업 하는데 필요한 개인 땅이 있다 그래서 먼저 강제로 뺏어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 땅 주인하고 협상을 해서 계약 맺고 사들이는 게 우선이야.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이제 강제로 뺏어가고 보상금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 협의 취득이 바로 상땅 주인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 맺고 사들이는 거야. 협의 취득 이꼬로 키워드 뭐야? 협의 취득 이꼬로 우리 대법원 판례에 보면 이건 상대방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합의로 사들이는 거라 이거 사법상의 계약으로 봅니다. 사법상 계약에 해당. 그러면 계약을 맺었는데 대법원에서 계약에서 뭐 했어? 땅 주인이 이제 계약 맺었으니까 내가 한 달 이내에 내 땅 위에 설치한 거 시설 설치한 거 내가 자진 철거하겠다 이런 계약서에 썼어. 지가 하겠다는 의무를 정한 거야. 그죠? 그래놓고 안 해. 자진 철거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강제 철거 들어갈 수 있나? 대집행? 안 됩니다. 왜? 그 계약서에 써놓은 그 철거 의무는 사법 관계에서 사법상의 의무입니다. 사법상의 의무는 행정상 대집행 대상이 아니지. 공법상의 의무를 해야 되죠. 따라서 논리가 어떻게? 협의 취득, 사법상 계약. 셋째 줄 철거 의무는 사법상의 의무. 사법상의 의무, 공법상의 의무가 아닌 사법상의 의무는 대집행 대상이 안 됩니다. 그거는 자진 철거 안 하면 우리 행정기관도 상대방을 피고로 해서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되지 않는다. 맞는 거죠. 그렇죠? 사법상 의무니까. 그러면 1번하고 3번이 나왔어요. 이때 3번은 거기 법 이름이 나왔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재산을 개인이 불법적으로 허가도 안 받고 지 맘대로 사용하다 적발되고 뭐 시설 설치해 놓으면 자진 철거. 자진 철거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 따라 강제 철거하도록 할 수 있도록 주고 있고 규정을 해놨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이렇게 행정대집행 방법을 쓰도록 해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뭐하고 똑같아? 2번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죠? 행정기관에게 의무 이행 안 하면 행정대집행 방법을 쓸 수 있게 해놨다면 그 방법만 써야지. 그 방법 안 쓰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달라고 청구하는 거 안 된단 말이지. 그 말 아니야. 허용된다 그래서 틀렸잖아. 허용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틀렸고 그러면 2번, 3번 틀렸고 4번이 답이고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 1번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대집행 계고 처분 있잖아. 대집행 계고란 거 이제 다시 한번 철거하라고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제 그때까지 철거 안 하면 법에 따라 강제 철거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알리는 행위란 말이야. 그런데 이때 대집행 계고를 할 때는 법이 이렇게 났어.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주면서 이제 계고를 하라고 돼. 상당한 기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주면서. 응?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행정기관이 예를 들면 구청장이 나한테 뭘 보내냐? 구청장이 나한테 당신 건물 어디 부분이 불법으로 지어졌으니 언제까지 철거해라. 응? 근데 언제까지 철거하라냐면 오늘까지 철거하래요. 예를 들면 나한테 문서가 왔는데 오늘까지 철거하래. 근데 오늘까지 철거하라고 돼 있는 문서가 왔는데 그 문서가 나한테 오늘 도착했어요. 배달이 오늘 됐어. 행정기관이 나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당한 기한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그럼 이건 위법이야. 즉 상대방한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당 기간을 주면서 이제 계고를 해야 돼. 근데 의무 이행할 수 있는 상당 기간을 주지 않은 채 계고장을 보냈어. 응? 그랬더니 그러면 이걸 일단 법 규정에 위반된 위법입니다. 응?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 아니 오늘까지 철거하라고 하면서 오늘자로 이게 문서가 도착되게 하는 게 어딨냐? 막 따졌더니 행정이 미안하대. 그러면서 어떻게 돼? 그러면 강제 때려 부수는 날, 철거 실행하는 날짜를 좀 늦춰드리겠습니다. 말이 돼? 안 되다며. 내가 의무를 이행할 시간도 안 주고 너 의무 이행 안 한다고 와서 강제 때려 부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늦추었대. 대집행, 즉 실행, 때려 부수는 시기를 늦추었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 소용없다. 그 앞서 대집행 계고할 때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주지 않고 했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뭐 실시 시기를 좀 늦추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법이다. 응?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당한 의무 이행 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셋째 줄 나중에 대집행 시기를 늦추었다 하더라도 대집행 계고 처분은 여전히 위법한 처분이다. 응?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4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또 나왔습니다. 49번. 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대집행이죠. 자, 대집행 틀린 거. 자, 아이고야. 1번 무슨 단어가 보입니까? 법에 대집행 절차가 인정된대. 그지? 행정기관 대집행 방법을 쓰게 해놨대. 그럼 그 방법만 써야지. 왜 끝에 가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할 수 없다는 거지? 있다 그래서 X. 나온 거 또 나옵니다. 계속. 응? 그 다음에 2번은? 응? 2번 새로 나왔습니다. 자, 첫째 줄 끝에 건물 철거 명령 내리는 것 속에는 건물 철거 명령 속에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퇴거하라는 의무도 같이 포함된 거로 봅니다. 응? 키워드 첫째 끝에 건물 철거 의무 부과하는 거 철거 명령 속에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퇴거하라는 의무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철거 과정에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 퇴거 조치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응? 2번 그래서 별도로 퇴거 명령을 내릴 필요가 따로 없다는 거야. 응? 철거 명령 속에는 퇴거 명령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 명령을 따로 내릴 필요는 없고 철거 명령 안 따르면 철거하면서 강제 퇴거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번 맞아요. 네, 3번. 그러면 2번하고 똑같은 거지. 3번이.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퇴거도 같이 시킬 수 있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4번. 적법한 행정 대집행에. 행정기관이 적법하게 대집행한단 말이야. 강제 철거. 근데 이 상대방이 막 저항을 해. 응? 이 저항 정도가 뭐 이렇게 막 옷 붙잡고 이렇게 몸싸움하는 정도가 아니라 몸싸움하는 정도면 우리 이 철거하는 공무원들이 이게 저항을 뿌리치고 몸싸움 이렇게 물리치고 대집행할 수 있어요. 철거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저항 정도가 이 통상에 가능한 정도를 넘는 거야. 응? 막 그냥 다 화염병 준비해놓고 그지? 막 화염병 던지면서 막 철거를 방해한다. 그죠?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저항하는 정도까지 철거를 행하는 행정공무원들이 강제 진압하고 철거할 권한까지는 없다고 봐요. 강제 진압권까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경찰에 고발해야 돼요. 이 사람들 적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다. 응? 이런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을 해야 돼요. 그럼 경찰들이 와서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체포해 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철거를 실행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4번 얘기가 그거야.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적법하게 대집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격렬한 저항이 있다. 이러면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 이제 연행에 방해하고 진압하고 연행해서 진행 이제 철거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응? 그래서 다 판결문에 나온 거고. 따라서 1번이 답이에요. 그다음에 자 52번 또 비슷한 문제 있다. 직접 강제와 즉시 강제.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무슨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야. 직접 강제는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이 있을 때 하는 거고 강제 집행 수단의 하나고 즉시 강제는 강제 집행이 아니라 별개죠. 의무 부과 없이 바로 강제 들어가는 거죠. 응? 그 차이. 그러면 1번 어때요? 직접 강제든 즉시 강제든 공권력 행사죠. 강제니까 권력적인 행위고 이거는 뭐 새로이 의무를 부과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부과된 의무가 이행된 상태를 사실상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질을 권력적인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응? 그래서 공통점 맞아요. 권력적인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거 맞고 2번 너무 당연해요. 국민한테 뭐 강제하는 건 당연히 필요 최소만큼 해야 돼요. 그게 비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응?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조치하면 안 되죠. 그 뭐 모든 강제 조치는 다 그래. 모든 행정작용은 당연한 거야. 네, 3번은 뭐 나왔어요? 행정 강제는 강제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 맞죠? 강제 집행을 원칙으로 해요. 하지만 불법 게임물은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여부 기다려 뭐 이럴 수 없는 그런 사안이에요. 아까도 나왔죠? 현장에서 바로 그냥 수거해서 바로 폐기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불법 게임물에 대해서는 그럴 그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의무를 부과해서 업자한테 의무를 부과해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불법 게임물을 폐기하고 수거하는 것은 사전에 의무 부과 없이 바로 현장에서 즉시 수거 폐기하게 하는 즉시 강제 조치가 필요한 거죠. 응? 그래서 판례를 그렇게 낸 거예요. 판례가 이 게임물의 불법 게임물의 수거 폐기 조치는 행정 급박한 상황에서 행해지는 즉시 강제다. 이거를 그러니까 3번이 잘못됐죠. 불법 게임물 수거는 이렇게 둘째 줄에서 말하듯이 의무를 명하고 수거 폐기하라고 업자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 여부를 기다려봤다가 이행 안 하는 게 확인되면 그때 이제 행정력에 가서 직접 폐기하는 등 이런 절차로 가야 된다. 이거는 그 원칙대로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예외로 의무 부과 없이 바로 수거 폐기해야 되는 즉시 강제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습니다. 한편 4번은 즉시 강제 조치라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즉시 강제라는 조치는 급박하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사전 의무를 부과하지도 않고 국민한테 뭔가 의무를 이행할 시간도 안 주고 바로 즉시 국민의 신체 재산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조치로서 예측 가능성 주지 않고 예측 가능성 없이 하는 조치라서 이렇게 법치국가가 요구하는 예측 가능성을 위반해서 이거는 바람직한 수단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만 엄격한 요건하에 허용하는 거죠. 자,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을 볼까요? 이번에는 행정강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행정강제 옳은 거 고르래. 자, 1번 첫째 줄에 보니까 뭐야? 행정 대집행 방법으로 철거 의무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그죠? 그러면 그다음 보니까 뭐야 이거? 그러면 강제 철거 명령 내린 것 속에는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 퇴거하라는 명령도 같이 포함됐다고 보는 거라 별도로 뭐 없어도 돼. 퇴거 명령 따로 내리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셋째 줄에 뭐 나왔어? 응? 두 번째 줄에 퇴거를 끝에 퇴거를 명하는 별도의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별도의 퇴거 명령이 따로 있어야 된다. 아니죠? 별도의 퇴거 명령 필요 없죠? 따라서 셋째 줄 철거 대집행, 즉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 뭐 할 수 있어? 강제 퇴거 시킬 수 있는데, 그죠? 강제 퇴거 조치 시킬 수 없다 그랬잖아. X잖아. 그렇죠? 이미 다 공부한 거죠. 말만 좀 표현만 바꾼 거죠. 그치? X. 그다음에 2번은 자, 2번 틀렸는데 즉시 강제가 출발점으로 나왔어요. 그 머릿속에 딱 뭐가 떠오르요? 즉시 강제는 급박한 상황에서 사전에 의무 부과 없이
바로 강제하는 건데, 그지? 여기 뭐가 나왔어? 첫째 끝에, 응? 구체적 의무 불이행이 있을 때, 의무 불이행이 이 의무 불이행하고 즉시 강제는 안 맞아요. 의무 불이행이 있다는 것은 먼저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나 기다려 봤다가 이행한다 확인되고 있는데 그때 강제 나가. 이거는 강제 집행에 대한 얘기지. 즉시 강제는 이렇게 첫째 끝에 법이나 행정기관의 법 집행 조치에서 선행 의무가 부과됐고 그 의무 불이행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고. 따라서 그 말 때문에 틀렸어요. 그 첫째 줄에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선행 구체적 의무가 부과됐고 그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이게 빠져야만 맞는 거예요. 그것만 빼면 나머지가 다 맞아요. 둘째 줄에 눈앞에 닥친, 눈목자니까 눈앞에 닥친 급박한 장애를 제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즉시로 신체재산의 강제로 행사해서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이 뒷얘기가 다 즉시 강제 설명이에요. 근데 거기 왜 의무 불이행이 왜 나와? 미리 의무 부과하고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이거는 즉시 강제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어요. 개념 묻고 있는 거야, 개념. 응? 그 다음에 3번은 너무 자주 나와서 대집행 들어간 비용 강제 징수하도록 돼 있다면 그 방법만 써라. 응? 나온 거고. 따라서 3번이 옳죠. 인사송으로 청구하는 건 안 된다. 4번은 어디가 틀렸어? 이행 강제금이 첫째 줄입니다. 첫째 줄. 이행 강제금, 상대방한테 심리적 압박을 줘서 의무를 이행하게끔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응? 이거 맞아요. 첫째 줄. 이행 강제금을 제대로 설명한 거예요. 첫째 줄 그대로 맞아요. 그런데 둘째 줄부터 이런 수단인 행정벌은, 행정벌은 이 첫째 줄을 말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행정벌은 그러니까 행정벌과 달리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걸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므로 강학상 직접 강제에 해당한다. 자, 이거 봐. 그러면 중간에 거 다 빼고 문장의 주어하고 서술어만 연결해봐. 주어는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은 서술어 결론이 뭐야? 직접 강제라는 조치에 해당한다. 이행 강제하고 직접 강제는 다른 거예요. 근데 왜 이행 강제금이 이꼬로 직접 강제래? 아니잖아. X죠. 그건 봐도 이행 강제금 따로, 직접 강제 따로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행정벌은 행정벌도 뭐야? 그거 맞아요. 상대방한테 의무 이행 안 하면 벌 받는다. 법으로 규정해 놔서, 그죠? 처벌한다. 법으로 규정해 놔서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의무를 이행하게끔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수단인 거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은 다 심리적 압박을 줘서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의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그건 공통점이에요. 자, 그래서 뭐 두 줄까지는 그 행정벌과 달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행정벌하고 그 첫째 줄의 성격은 같아요. 근데 행정벌의 직접적인 목적은 뭐야?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행정벌은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직접적 목적이고, 첫째 줄의 이행강제금은 첫째 줄 그대로 장래 의무 이행 상태를 확보하는 게 직접적 목적. 그 점은 또 행정벌하고 다른 거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직접 강제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완전히 말이 다 막 꼬였어요. 엉터리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 자, 들어갑시다. 그 다음에 52번은 행정벌 냈습니다. 틀린 거 올라라. 행정벌. 자, 동그라미 2번. 자, 첫째 줄을 보면 과실로 위반 행위를 한 자,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위반 행위를 한 자, 과실범. 법에서 과실로 의무 위반한 자 처벌한다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법에서 과실로 의무 위반한 자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법 규정을 해석을 해보면 취지가 자기가 위반 행위라는 걸 알면서 고의로 위반한 자만 처벌하라는 뜻이 아니라 과실로 위반한 자도 처벌하라는 뜻이 분명히 이 법 취지 속에 들어있다. 이럴 때는 과실로 위반한 자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1번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명시적 법 규정이 없어도 법 해석을 해볼 때 과실로 인한 위반에게도 처벌하라는 뜻이 분명하다고 도출된다면 과실범도 처벌할 수 있다. 규정이 없어도 맞습니다. 1번 O. 응? 이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그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우리 차 매연 내뿜는 차 있죠? 응? 매연 법이 정한 기준치 이상 매연 내뿜는 차 적발되면 근데 운전자는 나는 내 차에서 그렇게 매연이 많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몰랐다? 그래도 이거 처벌하라는 뜻이라는 거야. 기준치 이상으로 내뿜으면 처벌하는 뜻이다. 과실로 모른 자도 처벌할 뜻이 분명하다. 그래서 모르고 위반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응? 판례가 그렇죠. 오염물질 내뿜는 매연 차량. 예. 그 다음에 2번은 어떤 거야? 통고처분 나왔죠. 응? 통고처분. 자, 통고처분은 맨날 물어보는 게 뭐라 그랬어? 행정소송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고, 요거는 조금 다른 각도인데 통고처분이란 걸 바꿔. 통고처분 왜 부과하는 거야? 뭐 복잡하게 재판 가서 뭐 벌금형 부과해서 전과자 만들지 말자. 그래서 그냥 돈으로 때우게 하자. 그래서 이제 벌금 대신에 일정한 액수의 돈을 부과하는 거야, 행정기관에. 그래서 그걸 내면 모든 그 위반행위는 모든 처분은 다 끝난 거로 치는 거예요. 응? 근데 여기서 보니까 통고 처분을 받고 상대방이 냈대요, 돈. 그럼 모든 처분 다 끝난 건데. 또 거기다가 또 그 동일한 위반행위에서 다시 또 뭐 벌을 또 줘? 그러면 이중 처벌이 돼요. 그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줄에 통고 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 그러면 이제 모든 처벌은 끝난 것임. 응? 그런데 그 뒤에 동일한 위반 사건에 대해서 다시 또 형벌을 또 부과하는 건 이거는 일사부재리 원칙. 이미 끝난 일을 또 다시 또 이제 심의해서 또 벌을 주는 거라 그는 이중 처벌에 어긋나는 거야. 응? 그래서 그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입니다. 응? 일사부재리라는 건 이중 처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응? 한번 처벌 끝낸 걸 또 다시 처벌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하는 게 아니라 반하는 거죠. 위반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래서 X가 됐습니다. 2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과태료는 형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과태료는 질서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형법이 정한 9가지 중에 형벌에 안 속합니다. 자, 그래서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다. 그래서 형법 총칙도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죄형 법정주의라는 건 어떤 행위를 하면 죄가 되고 그 죄는 어떤 형벌이 주어지는가, 이거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회가. 그 법률에서,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죄가 되고 그 죄는 어떤 형벌을 부과한다, 이렇게 법률로 정해놔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원칙이 죄형 법정주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무리 진짜 상식적으로 이건 진짜 나쁜 놈, 이런 행위는 처벌돼야 마땅한 행위, 근데 법에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규정을 안 했으면 처벌 못해요, 국가가. 응?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인데, 그러면 결론이 뭐야? 3번.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서 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 맞고요. 자, 4번은 어떻게 됐어요? 응? 자, 과태료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첫째 줄에 법령이 개정됐대요. 응? 자,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과태료 부과와 관해서 법이 정해져 있었는데 나중에 법이 바뀌었는데 법이 국민한테 유리하게 바뀌었어. 그러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법 적용한다? 변경된 법을 따르게 돼 있어요. 변경된 법, 국민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법을 적용. 그럼 봅시다. 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던 법이 개정이 돼서 국민이 위반 행위를 할 당시의 법률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나중에 여기 재판시 법률은 이제 재판시 법률 위반 행위가 있고 난 후에 이제 변경된 법률이라는 뜻이죠. 변경된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거로 바뀌었대. 그렇다면 국민에게 유리하게 바뀐 거죠. 그러면 어느 법을 적용해야 돼요? 변경된 법을 적용해야죠. 그럼 변경된 법은 여기서 위반 행위를 할 당시에 변경 전의 법이 아니라
위반행위에 입군한 후에 과태료 재판할 때 적용되는 그때의 변경된 법을 적용해야 되니까 셋째 줄에 뭐야? 변경된 법이 재판시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과태료 부과할 수 없는 거죠. 맞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됐고요. 53번까지 하고 또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 53번을 보니까 실효성 확보수단 전반에 대해서 물어보고 옳은 것만 짝지은 거 고르래요. 자, 기억번 두 개 여기 물어보는 게 승계죠, 승계. 하자의 승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 행위를 골라야 돼요. 자, 앞서 행해진 행위는 첫째 줄 조세 부과 처분입니다. 줄여서 과세 처분이죠. 그 다음에 뒤에 행해진 행위는 뭐예요? 첫째, 강제 징수 절차인 4단계 행위. 응? 자, 요거 아까 대집행하고 비슷하죠. 우리 아까 칠판에 적어 썼었죠. 자, 건물, 불법 건물 철거해라 하고 철거 명령. 그 다음에 뭐야? 대집행. 응? 대집행 절차가 계고, 통지, 실행, 비용, 부과 및 징수. 응? 이렇게 있었죠. 이때 이쪽하고 이쪽하고 나눴죠. 응? 이쪽은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의무만 부과하는 행위. 이거는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행위. 이 사이는 하자승계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위법이라고 이게 또 위법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자승계 된다. 근데 이 행위들 사이는 하자승계가 된다. 이 대집행 절차 상의 4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하자승계가 된다. 응? 그럼 똑같은 논리가 뭐겠어? 상대방한테 세금 내라고 세금 부과를 했고 상대방이 납부를 안 하니까 강제징수 절차 뭐예요? 독촉장 보내고, 응? 재산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 매각하고, 그 다음에 매각한 재산 현금으로 바뀌면 그거 갖고 거둘 거 없고 남는 거 돌려주고 하는 청사. 그럼 이게 강제징수 절차예요. 그죠? 그럼 이거랑 똑같잖아. 이거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이거는 의무를 강제로 실현시켜. 이거 별개로 봐. 따로따로 근거가 따로 있어야 되고 법적 근거 따로 있어야 되고 이거 하자승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응? 응. 요게들 사이는 이 네 단계 행위들 사이는 다 독촉 행위가 위법이면 압류 행위도 위법. 이렇게 다 위법이 이어지는 거야. 응? 똑같은 논리잖아. 그러면 니은번 어때요? 기역번. 응? 세금 부과 처분에 위법이 있으면 그 위에 강제징수 행위에 승계된다. 그 위법이. 응? 오죠. 승계되지 되나요? 참 안 되지 참. 응? 안 되죠. 응. 그래서 기역번 X 승계되지 않습니다. 승계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 둘째 독촉, 압류, 매각, 청산 이 4단계 행위 사이에 승계가 되는 거예요. 응? 자, 승계된다 X. 그 다음에 자 니은번 세법상의 가산세라는 가산세가 키워드예요. 가산세. 가산세라는 건 막 자기 소득을 속여서 줄여서 허위 신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세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원래 내야 될 세금에게 더 내게 하는 세금입니다. 좀 세게 더 내게 하는 세금입니다. 가산세라는 건 의무 위반한 자에게 더 세금을 더 내게 더 추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가산세. 그래서 쭉 설명이 있고 그래서 가산세 그 다음에 세 번째 끝에 납세 의무자의 고의 과실은 안 따집니다. 고의나 과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안 따져요. 여러분들 아까 공부했어. 자, 위반 사실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위반한 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는 건 벌이에요. 벌. 아까 형벌, 질서벌인 과태료. 벌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어요. 응? 그러나 벌이 아닌 건 위반 사실만 인정되면 다 부과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뭐 어떤 사람 이제 불법 건물 졌다. 철거해라. 이거 내가 지은 건물이 불법이에요? 나 몰랐는데요. 과실이 있든 없든 철거 대상입니다. 강제 철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응? 벌만 고의 또는 과실을 있어야만 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산세는 벌은 아니에요. 벌은 우리가 딱 형벌하고 과태료, 질서벌 이것만 벌이야. 나머지는 벌이 아니에요. 따라서
셋째 줄,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의무자가 위반한데 고의과실이냐 안 따집니다. 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여기는 안 붙었지만 뭐가 있냐면 의무 위반한 걸 탓하기 어려운, 의무 위반했다고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인정이 될 때는 그때는 이제 부과할 수 없다 이런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고의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는 건데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과할 수 없다. 판결문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건 이제 그쵸, 법령에 부지차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줄 몰랐어요. 부지라는 건 한자죠. 알지 못했다. 그 다음에 나 법 그렇게 되어 있는 줄 내가 잘못 읽었네요. 착각했네요. 이거 착오가 있었다. 법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 이런 거는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네요. 자, 키워드 따라가면 가산세라는 건 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위반만 있으면 부과할 수 있는 것이지 고의과실은 고려 안 합니다. 다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는 부과할 수 없는데 상대방이 법을 몰랐다, 착각을 했다 이런 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 안 한다라는 게 판결문이에요. 니은 오. 그 다음에 디귿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건 법 규정인데 공무원들이 뭔가 뭐한대 막 질문 검사 수색하려고 뭐 사무실이나 영업소 집에 들어간대. 그럼 당연히 권한 있는 증표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 거 제시 못하면 니네가 뭔데 와서 저항해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안 돼요. 자, 그래서 당연히 세무공무원이 강제 재산 압류 등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뭐 사무실이나 집에 이렇게 수색한다 이런 거 할 때 당연히 신분증을 지니고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안 하면 위법입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리을번. 자, 리을번은 가산금 나왔죠? 가산금은 기한 내에 납부 안 하면 이자 붙이는 게 가산금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용어 구분해야 돼. 가산세와 가산금은 다른 거예요. 가산금은 아주 그냥 단순한 거예요. 납부 기간 지나면 뭐 첫 달에 몇 프로 원래 내야 될 금액에 몇 프로 더 붙이는 거지. 지연이자야 가산금. 근데 니은번에 말하는 가산세는 의무 위반에 대해서 제재로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리을번 가산금은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하면 법이 딱 아까도 과태료도 그랬잖아요. 이 세금 관련 법도 첫 달에 내야 될 세금의 3% 가산금 3%가 부과된다. 법으로 이미 명시해놨어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뭐 부과하겠다, 뭐 몇 프로 부과했다 정하는 것도 아니고 법에 이미 다 확정되고, 행정기관은 그냥 법에 정해진 걸 고지서에다 써가지고 알려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행정기관이 스스로 정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갖고 행정기관이 자 당신 가산세 얼마 내야 됩니다 하고 세금 고지서에 같이 써서 보냈다. 나한테 가산세 부과한 건 위법이다. 아니 그걸 소송으로 싸워서 법원이 판결 내린들 취소한다고 판결 내린들 법에 정해져 있는 건데 행정기관이 부과한 게 아니에요. 법이 정해진 걸 옮겨서 쓴 거야. 그러니까 핵심은 첫째 끝에 두 번째 끝에 가산금 납부하라고 고지하는 거 있죠. 이건 법이 정해놓은 걸 그대로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겁니다. 이거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에요. 행정기관이 의무를 부과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가산금 고지가 키워드입니다. 가산금 납부하라고 고지하는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5. 자, 그래서 맞는 것만 고르면 니은, 디귿, 리을 3개나 맞네요. 그죠?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 여기까지 하고 쉬기로 했죠? 잠시 쉬었다 합시다. 슬슬 이제 막 졸리기 시작할 때요. 밥 먹고.